그레고로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뉘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그의 다른 부분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서 맥없이 허위적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입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도입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현희 소설가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입니다. 잠시 인사를 나눠보고요. 박찬세 씨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번 녹음 때 제가 네. 크게 테러를 저질러가지고 많이 자숙하고 있었고 네. 드디어 이제 시를 쓰면서 이제 시인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이라 좀 시가 써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마감이 지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한참 이제 마감 시즌들이라서 네, 다들 그렇죠. 정신이 없는 네.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현희 작가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09년 대산 창작기금으로 등단한 김연희입니다. 2009년. 네, 2009년이면 그러면 저랑 같이 네, 데뷔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 대산 창작기금으로 데뷔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신 거죠? 그 공모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지원금을 네. 받? 네. 대사는 대학생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대산 창작기금 있잖아요. 그 1,000,000원. 그런데 있어요? 그게 대상이 그 데뷔한 사람 말고도 신인들도 네, 주고. 신인들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신인들이 그러니까 창작기금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는 데뷔를 거죠. 한 거죠. 아하. 그 5월 30일 마감하는 그럴 네,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기성 신인 신인이라기보다는 그 미등단자도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럼요. 겁니다. 네. 오,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거 네. 내본 적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데뷔 전에 한 번씩 다 내보지 않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농담이고요. 2009년에 처음으로 미등단자도 할 수 있게 돼서 그 해에 바로 돼서 바로 됐어요. 진짜요? 그래요? 그럼 그게 그 미등단자 몇 명, 등단자 몇 명 이렇게 있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않고 그냥 문을 열어두는 같이 거죠. 좋다. 유용한 정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뷔하고도 이제 못 받는 그 그렇죠. 경쟁률 때문에 못 받는 거. 거 미등단 신인이 그 데뷔한 사람들을 제치고 받으셨군요. 신 아닙니다. 저 신인. 신인. 예, 네, 제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네. 네? 늘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쭉 소설을 쓰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썼으니까 소설 쓴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 네, 27살에 하고 28살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또 결혼 얘기가 궁금하고 그런다. 아니, 연애 결혼? 그렇죠. 그럼 연애 결혼 결혼이죠. 전에는 왜 뭐 소설 같은 걸 쓸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전공도 그쪽이 아니고요. 네, 전공 그쪽 아니고요. 음. 그냥 책은 다 작가 지망생들 다 좋아하니까 네네. 그냥 책만 읽고 그러다가 음. 이제 쓰게 됐죠. 근데 왜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맞아 들어갔어요. 어떻게 뭐 그게 특별히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때쯤에 이제 글을 쓸 때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지 뭐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써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얘기할 곳이 없어서 얘기할 때가 필요해요. 아니 모든 결혼 생활이 그럴 거라고는 아니,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했나요? 아니 왜 연애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뭔가 자기 얘기를 할 데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할 데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들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근데 그때는 신혼이라 그쵸. 오히려 한참 좋았을 때였을 거고. 좋았죠. 아, 신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연애 27살 때 결혼하면 신혼 있지. 아, 그럼 몇 년 정도 연애하다가 CC예요. 그러면은 뭐 신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 얘기해서. CC라도 뭐 1년 CC 있고 2년 CC 있고 네, 뭐한 8년 7년 CC 있는데 그렇죠.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5, 6년 했나? 아유, 그런데 무슨 신혼이 있어. 그러게. 결혼하면 그렇네. 이제 얘기할 데 없어지는 얘기할 거지. 때 없어진 그나마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듣는 척을 했는데 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듣는 척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워지거든. 글이란 게 뭡니까? 외로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상처, 외로움 이런 걸 견디기 위해서 쓰는 게 글인데 아 저는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지. 아마 근데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계시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책상 앞에 앉기가 좀 쉽지 않았나. 원래 뭐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가을이 오면 괜히 책상 앞에 잘 앉게 되고 맞아요. 뭐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가을이 오면 책상 앞에 앉게 돼요? 너. 아니. 아니, 너. 마감. 저는 마감이 앉게야죠. 아, 왜 여름에는 확실히 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름 딱 지나고는 가을은 약간 쓰기가 쉬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앞에서 우리 카프카 소설의 그 변신 유명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문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이거랑 위대한 개츠비의 제일 마지막 아. 부분 두 개를 두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네. 개츠비는 마지막 부분에서 뭐 우리는 계속 뒤로 밀려나면서 앞으로 나간다 뭐 이런 음. 구절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소설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독자를 상황으로 바로 던져주고 그렇지만 좀 당혹스럽지 않게 이렇게 묘사를 통해서 천천히 네네. 끌어당기면서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또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더 소설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했어요. 워낙에 뭐 이 소설은 유명해가지고. 그쵸. 제가 이걸 여기다 뭐라고 덧붙이는 게 너무 아, 네, 네네. 그렇죠. 좀 웃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소설 앞에서는 그렇죠. 좀 이게 사실 뭐라고 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김연희 작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를 사로잡은 문장으로 꼽으셨다고 해가지고 드는 생각이 요즘 우리 개개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의 주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신이 벌레처럼 여겨진 적이 없나. 찬새는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 살면서가 아니고 늘 그렇게 생각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눈을 네. 뜰 때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무엇을 요즘 더 그런 거 좀 많이 느끼는데 요즘 네. 너무 피폐하게 지내다 보니까 왜요? 아니 시 쓰는 게 피폐한 겁니까? 요즘 시를 열심히 아니요. 쓰신다고. 시를 써야 되는데 모두의 마블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 주에 100만 찍었거든요. 아 모두의 마블이 뭔지 정말 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시를 써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쪽에 매달리니까 이 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아 진짜 벌레라니까 벌레. 네. 우리 김연희 작가는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반성이랄까. 요새는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는 집에서 소설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책 읽고 소설 쓰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좀 나가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좀 해줘야 되나? 아, 나라도 약간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집에만 있는 나를 보면서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는 시기이고. 아기가 있으시죠? 네, 아기 있죠. 이제 몇 살이에요? 7개월 됐어요.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딸인가요? 아들이. 아들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동년배인데 동갑 얘기인데 근데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아직 안 했는데요. 했는데. 저는 아기들이 이렇게 버둥거리고 이렇게 주먹 쥐고 발키리 흔들면 너무 귀엽거든요. 예쁘죠. 너무 이쁜데 제가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음. 저 이렇게 손짓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걸 생각하니까 아 저게 부모 주머니에서 저 아름다운 귀여운 손짓들이 나중에는 저게 100만 원, 2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더라고. 아 내가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거든요. 제가 그냥 늘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9살 차이 나요. 아 막내 동생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업고 다니고 맨날 안고 다니고 뭐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귀엽던 애 그 손짓들이 그렇게 막 500, 막 1000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사실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더라고. 빨리 낳아야 돼. 죄송합니다. 자기 자식은 다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쭉 낳고 뭐 심지어 동생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출출이 돈이야. 그렇지. 출출이. 나는 나한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뭐랄까 정말 진짜 마이너스 통장 그런 느낌.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기들이 예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순간 딱 지나니까 아니 부모는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럼 근데 부모야 다르지. 고모나 뭐 저기 이모나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살해. 아 근데 살살 하다가도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아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4살쯤 되니까 말을 잘하거든요. 본인이 전화해서 본인이 요구하시니까. 옆에서 시키잖아요. 그 시키니까 이게 참 시키거든. 필요한 게 있으면 고모한테 전화해서 해달라 그러라. 고모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고모인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약속을 잡으면 자기네들은 기다리기가 그동안까지 자기 아들이 안 기다려줄 것 같으니까 보채라고 자기 아들을 막 옆에서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야.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으면 귀엽긴 한데 짜증이 좀 나. 막 밤 10시 반에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런 내가 벌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진짜 지금 한참 이쁠 때네요. 너무 네, 이뻐요. 아, 그럼. 귀여워요. 오늘 나올 때도 좀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힘들지만 좋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누가 봐줍니까? 지금 남편이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남편 일을 뭐 오늘 진짜- 하루 쉬고. 네. 뭐 휴가 내서 네, 그렇죠. 외조를 또 빛나는 외조를 그렇네. 하고 계시구나. 어때요? 근데 CC에서 결혼 생활하고 이러면 벌써 그러면 10몇 년째네요. 그러면 좋습니까? 저는 제가 제 남편 좋아해서 결혼해서 아, 좋아요. 아직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러면 발목을 잡았나요? 서로 잡고 잡히고 뭐 그런. 네. 옆에 지인분이 계십니다. 김현희 작가님은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설을 쓰다가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와즈 사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깜짝이야.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솔직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난 사강 하면 그 연예인 옛날에 지금 안 아, 나오잖아요. 네, 나 프랑스와 사강 모르고. 프랑스 그냥- 사강 굉장히 예쁜. 아 그래요? 굉장히 예뻐. 사강보다 이뻐요? 오, 진짜 예뻐. 찾아봐야겠네.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 모습 나올 거야 이제. 그렇겠죠. 그치?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참 예뻐. 예뻐요. 진짜 예뻐. 음. 그래서 내가 하긴 지금 외국 소설가들 중에 이쁜 여자들 많더라. 많아요. 사진. 외모는 생각도 못했네. 이뻐. 되게 그럼 예쁘고. 뭐죠? 이거는 이 설명은? 아, 어떤 문학적 맥락이죠? 감수성. 그런 거. 솔직 따뜻 사강만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본인 소개를 직접 네. 한번 해주세요. 되게 어렵네요, 소개. 저는 연희동에 살고 있는 어. 연희 언니 지인이고요. 뭐 되게 계속 방황하며 살고 있는 중이고 왜 방황합니까?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 잘 일단 공부를 하고 무슨 있는데 공부하십니까? 영화 쪽 방송영화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거기서는 저를 뭔가 어쨌거나 밥은 글 쓰는 걸 먹고 살고 있어서 네네.
마땅한 글을 쓰면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저를 뭔가 글 쓰는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할 때 들어와서 시나리오를 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써먹으려 들고 네네. 저는 약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약간 일주일이 있으면 뭐 한 이틀 정도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에 가기도 하고 뭐 네네. 그런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뭔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작가 프리랜서 작가는 뭐 소설만 시만 작가가 아니니까요. 네. 네. 작가죠. 뭐. 작가시죠. 주로 어떤 글을 쓰세요? 그냥 뭐 사소한 칼럼 같은 거 네네네네네. 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자유기고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자유기고 쓰기도 하시고. 하고 그리고 어린이 책 네네. 작업 같은 아. 거. 근데 이제 이건 뭐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왜 이렇게 좀 재밌게 네네. 스토리 넣어가지고 네네,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애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막 네네네.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 그렇죠. 이야기 넣어서 뭐 그거 아. 만드는 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영상 관련해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로 네네.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 뭐 아름아름 한 번씩 비슷한 글을 쓸 때가 많으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니까요.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제 30살이시잖아요. 네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게 혼돈스러우신 거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생각이 좀 없는 게 제가 메뉴 고를 땐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먹어야겠다 이런 거는 맞아요, 진짜 오래 걸려요. 예, 거의 그 누군가랑 가도 막 1시간을 돌고 먹기 전에 막 머릿속에 다 떠올려봐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또 막 중요한 문제는 좀 급작스럽게 질러버리고 막 이런 편이어서 대학원도 거의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약간 영상 이런 거 작업 찍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어느 날 놀이터에 갔는데 막 바람이 불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놀고 뭐 개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냥 앉았는데 이 공기랑 온도랑 이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가 완벽해. 있어. 근데 이거를 쓰는 것보다 이거를 그대로 채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바로 영상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날 욱했는데 검색을 했더니 아직 남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써서 내고 이제 면접을 가서야 이게 큰일이었구나. 막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면접 보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게 무슨 미디액트의 한 강의 수강하는 것처럼 제가 지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다니고 있고. 다니니까 또 재밌죠. 다니니까 또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서 제가 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저는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중요한 결정을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 바로 뒤집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지. 저는 사는데 사실 지장은 없죠. 스트레스 뭐 지장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30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이제 36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 맞아. 내가 갑자기 돈이 벌고 싶어서 나 주식 공부를 좀 해야겠어 하고서 시 딱 때려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산에 가서 내가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좀 나오겠어 뭐 이게 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이제 곧 또 해가 바뀌고 이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딱 되면 하고 있는 걸 되게 잘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지는 산세. 네? 그러니까 시를 정말 잘 썼으면 좋겠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이제 그런 시선이 되는 거지. 아닌데요, 저는. 제가요. 그렇죠. 예, 너 걱정하는 거야, 바보 멍청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진다. 방금 여러분이 목격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늘 하는 코너가 있죠. 3가지 키워드로 말하는 자기소개.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받았을 때 좀 고민하다가 불안과 소설과 파리라고 했는데요. 불안은 제가 이제 가장 저를 지배하는 주요 정서인데 네. 여기 같이 오면 연빈이랑도 어떤 전시에서 제가 그때 연빈이를 만났을 때 몇 년 전이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나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너무 불안하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뭐가 불안하냐, 뭐 돈이 불안하냐, 네. 소설이 불안하냐, 뭐 어떤 게 불안하냐 그러면 돈이 불안하면 돈을 좀 덜 쓰자. 뭐 소설이 불안하면 소설을 열심히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 순간을 조금 더 치열하게 네. 살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뭐 소설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고, 일단 네. 파리는 이제 가보고 싶다. 뭐 애가 크면은 가게 되겠죠. 저는 박물관 같은 거 좋아해서 네네.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한두 달 정도 묵으면서 박물관을 좀 많이 보고 싶고 네,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러면 가장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아기가 이제 항상 제 옆에 네. 있으니까 이제 아기를 보고 있으면 아기가 되게 좋고 저한테 되게 축복이고 그렇지만 이게 아기들은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날 때까지는 약간 불안정한 네. 존재니까 네. 얘 자체가 좀 저한테는 불안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잘 케어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여기 이걸 어떻게 잘 해야 될까 그것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고 근데 여기 오실 때 다들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를 보고 나서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왜냐면은 쟤도 저렇게 하는데 그냥 하면 되겠구나. 좀 편하게 마음을 제가 그래서 그럼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아, 네, 네.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냉철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언제? 예? 언제? 저는 늘상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주로 그러시나 네, 보다. 혼자 있을 때 그렇지만 사람들의 불안 때문에 네. 불안을 좀 희석시켜 주려고 네,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리는 이제 꿈꾸는 여행지고 그쵸, 루브르 그쵸. 박물관. 네. 그동안 어디 갔다 온 여행지 중에서는 뭐 이렇게 좋았다거나 신혼여행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전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지진이 나서 헐. 네, 그게 그래서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아닙니까? 저 일본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또 안 좋아. 그죠? 헐. 일본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참 일본이란 후쿠시마 나라가 때문에. 참 좋은데 네, 좋아요, 저도. 그 일본에 좋아요, 가면 일본이? 느껴지는 그 독특한 분위기들이 분위기 굉장히 괜찮거든. 중국하고 또 달라. 약간 섬세하고 약간 그런 게 있죠. 저는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본을 갈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왜요? 전 이상하게 일본이 싫어요, 그냥. 근데 가보시면은 또 조금 진짜로? 좋아요. 전생이 일본에 끌려가지고 독립투사였나 봐. 아니지 그냥 땅 동굴 판 거 아니야? 그리고 굴 판 거? 말고 독립투사들 이런 거 예전에 이제 핍박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너무 나. 진짜? 화가 너무 넌 나고. 왠지 독립투사를 짝사랑한 기생이었을 거야. 여성성이 좀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그치? 그럴싸하지. 근데 진짜로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어. 일본 그래, 생각하면 이렇거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쌈짓돈 모아가지고 보내놨더니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진짜로 약간 일본을 뭐 혐오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치. 지금도 좀 마음이 얹잖아요. 사실 일본을 생각하면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저기 하면은 그렇지. 사실은 그 후쿠시마 참 안 된 일인데 그거 안 났어도 자꾸 이렇게 독도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이 북한이랑 어떻게 좀 공조를 좀 해가지고 미사일을 좀 조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좀 그런 좀 감정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연빈 씨는 어디 여행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네.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냥 되게 오래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좋았겠다. 네, 그냥 계속 어디 가서 거기 특산물 사서 먹고 그냥 또 내려가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 곳곳에 뭐 네. 보면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뭐 가을 되거나 이런 부석사 저는 그냥 꼭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석사 그 앞에 종점 식당. 네, 청국장 백반 진짜 식당 맛있는데. 맞아요. 거기 숙소도 많지 않고 식당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딱 거기에. 그래서 항상 뭐 가을 되면은 같이 가고 그리고 저는 사과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몰랐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 나무가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따기 그렇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과 이렇게 왜 그럼, 가지가 그럼. 내려가 있고 그렇게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작업하지 그렇고. 않나? 네. 아니 그리고 사과나무 자체가 사실 되게 작고 가지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자라는. 일부러 또 모양을 잡지. 그리고 그거. 그쪽 동네 과실이니까. 가면
다 사과 나무가 예, 이제 예. 가로수처럼 다 있어가지고 부석사? 부석 영주 영주, 청송 예, 거기 좋아요. 이제 그쪽 동네가 아 영주 청송 괜찮아. 이 가을에 가면 부석사 갔다가 좀 내려와서 그 어디니 거기 주황산 가고 이러면 가을 여행 치고 주황? 아니 주황. 주황. 너 한국지리 안 배웠니? 아 아니 저 아, 검정고시라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진짜 검정고시세요? 네. 어. 짜장면 아침 8시 반? 8시 반까지 등교하는 게 싫어가지고 검정고시에 관련된 박찬세 씨의 검정고시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하는 앞선 걸로. 팟캐스트를 네. 통해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석사 말고는 또 혹시 또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저는 아래 그 제가 그 네. 뭐지 고향이 동해예요. 그러니까 아. 속초거든요. 어. 그래서 동해 바다는 되게 많이 보는데 네네네. 처음 남해 바다에 갔을 때 너무 호수같이 잔잔한 게 되게 아 신기했었는데 맞아 신기해 남해 그래. 통영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통영 네, 네. 여수 이쪽도 예, 아, 자주 주로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를 대한민국 바운더리를 이렇게 가쪽 가장자리를 타시는구나. 예. 나는 찬새는- 속초가 너무 좋아. 나도 속초 좋아해. 속초죠. 나는 거기 속초가 좋고. 지금도요? 아니요 지금 지금 연희동이- 예, 서울에 있는데 아 전부 다. 그럼 고향은. 예 지금 고향은 예 강원도 속초. 저 고성에서 2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저 여기 고성도 썼는데 좋죠. 고성 금강산 콘도 좋아한다고. 고성 거기. 금강산 콘도? 네, 거기 위쪽에 있거든요. 어디지? 아니, 한적한 데. 제가 알기로는 하일라밸리. 예, 대명 거긴 콘도. 알아요. 예, 얘는 예, 그런 거 네, 좋아해. 네, 네. 아니, 브랜드 그게-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고성 가는 길에 왜냐면- 옆이거든요. 대명 콘도는 제가 전차 포수였는데 그 0점 잡을 때 대명 콘도 모퉁이를 잡고서 포구 조준 감사를 해요. 그게 딱 우리 부대랑 1200m 거리예요. 직선상으로. 그래서 대명 콘도 모서리를 항상 내가 조준하면서 0점을 잡거든요. 포구 조준 감사를 하거든요. 신기하다. 그리고 하일라밸리는 우리 부대 뒤에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1박 2일로 한번 포상을 받아서 소대원들끼리 갔는데 하일라밸리 안에 전부 다가 그 방 안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소대원이 전부 다 오버헤드를 가고 번호 나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 연락해야겠어. 아니 불안해요. 그때 이 방송 불안해요. 중사람을 이렇게 간부들하고 같이 토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그 대청봉을 올라갔다 내려오자마자 산에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대청봉도 그것도 높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예, 전투복 입고 전부 다 같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거기 제가 속초 고성 이쪽에 대해서는 뭐 너무 좀 애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하기 너무 딱 좋은 그렇죠. 지금도 가면 날씨여가지고 좋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김현희 작가는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아까 있어요? 뭐 거기 금강산 콘도도 좋아하고 응. 연빈이가 소개해준 아야진이라는 야진. 예, 동해에 네. 작은 해수욕장 같은 데인데 어. 밑에 돌이 되게 색깔이 예뻐요. 막 분홍색 돌도 있고 막 아야진. 해서 네. 아야진 아, 거기 되게 작전 지역이에요. 와 정말 잘하는구나. 네. 그쪽에 정말 다 군부대가 다 있잖아요. 군부대예요. 진짜? 23사, 22사, 8군단 해가지고 다 군부대예요. 그리고 다 철조망 쳐져 있고 해안경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름다운데 철조망 다 철조망. 정말 아름다운데 가서 바다를 보려고 할 때마다 다 철조망이 쳐져 철조망이, 있어요. 예. 진짜? 그러면 이렇게 모래사장 위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군요. 아니요, 여기는 예, 갈수 낮에는 갈수 할 수 있어요. 있고 뭐 밤에는 안 돼요. 네, 밤에는 밤에는 안 안 돼요. 돼요. 예. 동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가야겠어요. 아야진. 아야지 뭐 이렇게 많죠. 예뻐요. 네. 오늘 굉장히 초반부터 유용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네. 대면 콘도가 그 모 부대에서 1200m 직선거리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모서리. 듣겠습니까? 대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 김현희 작가님의 이번 차세대 선정 작품이죠. 너의 봄은 맛있니? 한 부분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연희 너의 봄은 맛있니? 중에서 나는 몸서리를 치며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경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더플코트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 중에 봄안개 냄새가 더 진해져 있었다. 도연은 아직도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이
가로등에 주홍빛 불이 들어와서 연극 무대에 핀 조명을 받고 서 있는 배우처럼 보였다. 도연이 애처로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이 거울 속 내 얼굴처럼 낯설었다. 큰 길에 다다를 무렵 도연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골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 속으로 섞여들면 다시는 도연을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궁금했다. 나는 침묵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다. 아니, 당당하게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몸을 돌렸다. 도연은 파인애플 상자를 뒤집어 흔들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들 위로 CD가 번쩍이며 낙하하는 중이었다. 박하사탕이 들어있는 유리병과 액자, 앨범, 흰옷은 이미 떨어진 것 같았다. 잠시 뒤 도연은 텅 빈 파인애플 상자를 쓰레기 더미 위로 휙 던지고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도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오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타고 내렸다. 매캐한 배기가스가 콧 속으로 파고들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자취방이 있는 골목에서는 아직도 봄안개 냄새가 날까? 도연이 뒤집어 들고 흔든 파인애플 상자에서 떨어진 박하사탕 유리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멀쩡할까? 깨졌을까? 나는 유리병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새하얀 박하사탕이 눈 녹은 길바닥에 흩어져 더럽혀지고 부서지기를 원했다. 갑자기 혀에서 독초가 움트는 것처럼 쓰고 떫은 맛이 번졌다. 어쩌면 이게 봄의 맛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쓰디쓴 맛을 기꺼이 삼키며 여경의 고모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김현희 작가님의 너의 봄은 맛있니? 의 한 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인지 작가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좀 오래전에 쓰긴 했지만 아마도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쓰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내용물이 나오고 되게 다 쓰고 나서 되게 당황스럽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한 여자가 사랑의 새로운 이면에 눈뜨는 그런 거겠죠. 친구와의 관계도 나오고 네네.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걸 빗대서 봄에 빗대서 쓴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첫 경험, 뭐 첫사랑 혹은 또 이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0대 젊은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후에 조금 있다가 소설에 대해서 보다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 부분을 낭독 대목으로 고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네. 뭐 부서지고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거울을 보면 네. 항상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화롭고 좀 제가 느끼기에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뭔가 악마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여튼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뭐 해소 아니면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골라봤어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틀처럼 느껴지고 어떤 무언가가 강제된 느낌, 규범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최근에 강하게 체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소설을 쓸 때? 저는 그냥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물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면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랑 얘기를 쓸 때 이 남자들은 주로 처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비교적 덜 하잖아요. 이 남자의 처음이고 싶다. 저 남자가 내 첫 남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여자들은. 근데 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왜 저 고민이 나올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뭐 그런 고민이 많은데 제 나름대로 남자들이란. 상관이 없나? 아, 나 얼마 전에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 여자들에게 첫사랑이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첫 모습이라고 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그걸 들으면서 무슨 개소리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무슨 저런 공감도 안 되는 그건 대사를 좀 그래. 누가 썼지? 작가가 누구지 찾아보려다가 괜한 저기가 생길 것 같아서 안 찾아봤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는 모르겠어. 그게 남자들이 뭐 특히 첫 번째에 뭐 의미를 두는지는 모르겠고. 남자들은 많이 의미를 둬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여자보다 심하게 둔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앞 전후에 첫사랑 아직 안 해봤다. 만약 내가 남자라면. 얘 괜찮은데 얘는 첫사랑감은 아니고 쟤는 첫사랑감인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 이런 게 그렇진 않은데 아니니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첫사랑이 기억이 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건 좀 것 있는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뭐 정말 순진하고 내가 첫남자고 뭐 첫사랑이고 이렇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뭐 찾아서 뭐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사람이 내가 처음이고 첫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남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뭐 그거 헤어질 수도 있지 아유 말아 뭐 이거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조금 주인공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 나오는 남자랑 다를. 정말 남자들은 몰라 이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 그래서 헤어질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 이유를 저는 좀 제가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원시 시대를 잘 생각하는 버릇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 여자가 첫 여자여야 이 애가 자기 애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 뭐 그런 생각 그렇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뭐 요새는 뭐 유전자 검사 많이 그렇죠. 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첫사랑 갑자기 첫사랑 생각나요. 아니 그런 거보다도 저는 이거 읽다가 암 걸릴 뻔했어요. 왜요? 저 읽는데 상황이 나 읽다가 너무 몰입한 거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 도연의 입장에서 일본 갔다 왔어. 선물 사왔어. 일본 가서 선물 사왔어. 그 고양이 그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왔는데 그거 줬다? 그래도 헤어지지. 미친 거 아니야? 도연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지. 얘는 그냥 일본 잘 갔다 와서 웃기다. 근데 이 여자 상황은 우린 모르잖아. 말을 안 그렇지, 하니까. 왜 말을 안 하냐고. 이걸 남자 입장에서 전혀 안 읽어가지고. 봐봐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맞아. 가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거 다 깨버리고 가는 거야. 걔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아유 쟤를 어쩌나 저거 오늘 저거 사고 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걔 그 주인공 친구 걔도 문제야. 왜 그렇지. 일은 같이 저질러 놓고 지멋대로 해. 그러면 얘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여자가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 야, 미쳤냐? 야 그게 네 거요? 이게 안 되겠어? 그게 네 거요? 얘는 결혼할 마음이 있고 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멋대로 하고 와가지고 못 만나는 거지. 내가 이거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읽다가.
그러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그렇기도 한데 이게 뭐랄까 진짜 그 아까 김현희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연애 기간 중에 그 남자가 이렇게 은연중에 내비친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암묵적인 규칙들을 이 남자가 계속 비치니까. 근데 그런 것에서 여자들이 지치고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고 참나. 이런 것 같아. 훨씬 진짜 이거 읽으면서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한데도 지랄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도 지랄이요 왜?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너 연애 힘드니? 아니, 저 아주 사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왜 제- 소설을 저희 사랑 잘 소설로 못 지내고 읽고 있어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사투리 남발하면서 왜 그려 아, 사랑하는데 진짜, 왜 그려? 읽다가 안 걸릴 뻔했어 진짜로. 아유 내가. 아니, 이게 말이 그러면- 되냐 이게? 아니, 솔직히 근데 되돌아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연애인 거야. 치기 어릴 때 여자도 뭐 생각이 없고 30 넘어서 이렇게 안 헤어져. 그렇죠. 그렇게 헤어지지 아, 않지.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20대 전후에 하는 그런 연애 그쵸. 패턴이고 그런 연애가 이제 끝날 때 그 이별 제가 사유들인데 20대 때는 이런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럴까요? 제가 20대 때는 이런 연애 안 해보고 저 30대 넘어서 이런 연애를 해봐가지고. 어머 네. 아니잖아. 너 20대 때 연애했잖아. 근데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헌신적인 연애는 어? 제가 20대 때는 안 해봐가지고. 그랬었었나요? 네. 수줍게 대답하네요. 수수께 대답해 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보기엔 얘가 왜 헤어진 거예요? 얘가 왜 이랬을까요? 이 여자애가요? 여자 주인공이 응. 왜 헤어? 사실 얘는 진짜 이것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가 묻는단 말이야. 남자 독자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얘는 이래서 헤어진 겁니다. 제가 연애를 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어떤 한 가지 부분이 싫어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데요. 아유 저 결혼 일찍 해가지고 저거 저 아직도 어리구만 저거. 어이? 연민 씨는 저요? 언제 연애 해봤죠? 4강이니까. 주로 힘드네요. 많이 해요, 버겁네요. 왜 헤어집니까? 막 이래. 글쎄요. 최근에는 가장 마지막에 헤어진 거는 이게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이였는데 정말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쌓인 거겠지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되게 대화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근데 그 아이의 과거와 현재가 분리된 것처럼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어렵네요. 니들 말 이렇게 어렵게 하니 딱 구체적으로 왜 헤어졌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헤어졌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헤어졌어요? 예? 왜 헤어졌어요? 이게 너무 복합적이에요. 아니 딱 부러지게 그러니까 진행자 한번 얘기를 해봐요. 방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 방으로. 아름다운 목소리.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안 됐죠 아직. 한 달 넘었는데요. 한 달 넘었어요? 네, 딱 좀 부러지게 됐는데요. 왜 헤어졌어요 그러면? 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이렇게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왜 헤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나는 이제 내 나이대가 주는 연애 그 함정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보여지다시피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해주는 약속은 되게 아름답고 막 이런데 내가 지금 그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럼 내가 대신에 뭐 작은 거라도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이렇게 미래의 아름다운 어떤 걸 약속을 해줘야 이제 그 관계가 지속되지.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헤어져야 되는 거지. 양심상 헤어져야 되는 거야. 질질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질질 끌면 40대거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싫고 좋고 떠나서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책임지면 되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게 이제 미래인데. 그지? 더 놀고 싶어요? 예. 나 아직도 이렇게 술 먹고, 아까도 아야진데 바로 아야진 갔다 와야 되겠는데? 막 이런 거 나는 이제 막 가는 거지. 아직은 안 돼. 너무 예쁘세요. 이런 얘기 처음 보는 사람들만 하더라. 예쁘지 왜일까?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아니 왜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들은
다 정반대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태주 시인 음? 시 중에 이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네. 뭐 오래 보아야 이쁘다 뭐 이렇게 뭐 자세히 봐야 이쁘다 뭐 이 풀꽃이라는 시인데 너도 그렇다. 그 반대 지점에 누군가 하나 앉아 있죠. 오래 보고 자세히 야 이거 보는데. 욕이지. 그러니까 첫눈에도 예쁘고 첫눈에도 예쁘고 그러니까 오래 봐야 예쁜. 너무 화려하니까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네? 박찬세는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어요. 처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죠. 네. 자 그러면 소설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설을 쓸 때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기사나 취재를 통해서 쓰는 편인지 이 소설은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두 편 쓸 하나로 때는 그쵸. 또 그러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음. 그럼 이 소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해요?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경험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합한 어떤 캐릭터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뭐 내용은 어떻게 갈까 여자의 우정으로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의 영감을 받아서 쓰지는 않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소설의 인물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 혹은 내 성격을 이렇게 나눠줘. 그렇죠. 뭐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캐릭터랄까가 있을까요? 난 되게 내 소설에서 나랑 비슷한데 보통 남자로 나오거든. 저는 뭐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주인공밖에 없으니까 주인공 쪽이 제 성격하고 제일 비슷하겠죠. 깨졌으면 좋겠다. 네, 깨졌으면 좋겠다. 안 걸리겠네. 저희 정기검진 잘 받으시죠? 남편분은. 그렇죠. 네. 받고 그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정기검진. 연빈 씨는 이 소설 어떻게 읽었어요? 아 저는 최근에 읽었는데 저도 다른 작품들은 그래도 언니 쓰면서 봤었는데 이건 되게 늦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옛날 연애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옛날 연애. 네. 근데 정말 그게 약간 날 것으로 내가 알던 그때 내가 맛봤던 약간 그런 게 좀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요. 네, 약간 네. 그 날것으로 당하는 그 남자들을 보면서 아주 그리고 그냥 이런 제대로 거 공감을 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이런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랑 사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런 일들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겪잖아. 최소 한 번 정도는 진짜 있어요. 진짜 옛날 생각 나도만. 사고를 쳐서 뭐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남자랑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수습이 안 될 때 그때는 보통 그 친한 여자 친구들한테 이제 헬프를 요청을 도와달라고. 남자 제 친구들은 지금 애들이 중학생이고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실업계 졸업한 애들은 바로 취업 나가서 결혼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은 뭐 20살 때 결혼한 애들이 몇 있어요. 걔네들 지금 뭐 애들이 중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뭐 걔네들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바로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바로 그냥 살림 차려 결혼식이 어딨어 그렇지. 그때 맞아. 그냥 살림 차리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을 좀 늦게 하고 또 애들이 또 그런 애들은 또 줄줄이 까놔요. 그래가지고 뭐 둘, 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고 애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갑이야. 맞아. 이제 지들은 마음껏 놀고 막 저기 하는데 늦게 결혼한 애들은 지금 막 뭐 시계 보느냐고 바쁜 거야. 빨리 들어가야 맞아. 되고 뭐 그럼 나는 뭐야?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여자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고 이러는데 그렇죠. 난 월급이 나오니까. 내 동생이 나보다 2살, 1살 어리다고 봐도 되는데 걔가 다 이제 친한 친구들 10명 있어요. 내 동생이. 걔가 공고를 나왔거든. 근데 다 누나들이 있는 거야. 걔 내 동생 친구들이. 근데 나만 이제 계속 결혼을 안 하고 뭐 작가가 되겠다고 난리를 쳤던 거지. 근데 내 동생 친구들의 누나들은 일찍, 그러니까 동생하고 똑같은 삶을 거의 살잖아.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근데 지금 36쯤 됐는데
그 누나들도 나보다 이제 한두 살씩 많을까. 내 동생 나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나보다 많겠지 누나들이 나이가. 근데 절반이 돌아오셨어. 그 돌싱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내 동생이 20대 때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거든. 사랑구실도 못하고. 사랑구실 못하고 벌레니까 잠자. 그리고 그래 해충 집안 해충이고. 그래고리 잠자. 그래고리 잠자잖아. 그리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크게 인생이 변한 바가 없는 거지. 니네 누나 뭐 하냐?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우리 누나 아직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 뭐 이게 그러니까 계속 몇 년째 똑같은 거지. 근데 여동생한테 그 친구들 누나들 안부를 들어. 그 누나들이 이제 36세 이후 누나들이 이제 돌싱이 되어 돌아오셔가지고 친구들이 없는 거지. 한 십몇 년 그렇게 살다가 그렇지. 또 뭐 이렇게 살다가 돌아와 이제 집으로 보통 친정이 있는 데로 다 오는데 그러니까 내 동생들하고 그렇게 논대. 그 같이 누나 요즘 뭐 해? 누나들하고 술을 마셨어. 누나? 이러면 누나 내 친구 누가 알지? 응. 그 누나가 이혼해서 돌아왔네. 이게 짠한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딱 들어보면 우린 또 소설을 쓰니까 그 여자 삶에 대해서 내가 스쳐가면서 오마가를 봤으니 상상을 해보면 아니, 동생이 그런 생각을 하겠네. 이제는 그래도 다 혼 건데 우리 누나는 아직 새 거야. 진짜.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이 내 생각,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이게 굴곡이. 진짜 그러니까 굴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사건이 많이 변화도 거죠. 많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기분이 들겠더라고. 요즘 난 내 나이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진짜 많아. 맨날 이 박찬세. 그러니까 우리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요즘은 약간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잖아. 다 가진 년. 소설도 쓰고 뭐 이렇게 다 가졌다고 남편도 있고 아까 사진 보니까 남편도 잘생겼더만요. 아들도 이쁘고. 이 소설을 보면 질문을 하자면 이방인, 까미 이방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뭐 비틀즈 대부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고전이 등장을 하는데 평소에 고전을 주로 좋아하시는지. 고전을 좋아하고요.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한테 이것들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캐릭터한테 이 캐릭터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뭐 그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럼요. 네,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설정을 이렇게 한 거죠. 고전을 좋아하기도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그 좀 잠을 설치는 편이에요? 저 원래 좀 숙면하는데요. 애기 때문에 요새 좀 설쳐요. 하겠다. 네, 애기 그렇지. 때문에 좀 설치죠. 맞아요. 아니 이 잠이 예민한 사람들은 소설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정말 잠을 못 자.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나도 사실 그렇거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푹 자는데 맞아요. 원래 술을 안 먹으면 하루에 뭐 3-4시간 자면서 이렇게 쭉 지내고 술 먹어야 이렇게 자니까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또 우리 작가님께서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구나. 맞아. 혼자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잠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지. 그지? 나이 먹어서 그래요? 맞아요. 예. 알겠어. 운동을 해야 좀 잠이 오고. 빛이 없어야 되고 소리가 없어야 되고 낯선 사람하고 사람이 있으면 또 잘 못 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속을 많이 썩였는데 사주 못 자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이런 애들은 결혼해야 돼. 옆에 남자 끼고 자야 된다고. 과연 잠이 더 잘 올까요? 아니면 왜 여기 소설에 있는데? 불안하게 만들까요? 우리 김연의 소설에 보면은 못 자잖아요 결국. 아니야. 근데 왜냐면 얘는 짝이 아니라서 그래. 결국 헤어진 놈이잖아. 짝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꼭 이러면 꼭 맞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잘 잘 거야.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도연은 최초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첫 경험은 배반의 역사였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첫에 대한 환상들이 다 깨지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연희 작가가 처음
최초 나름의 해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글쎄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왜 할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원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우리는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남자들은 한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본인에게 생각도 그러면 했고. 첫 번째 경험,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은 어렸을 때 다 풋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게 건 있죠. 그런 거 대학생 때 말. 만났으니까. 아, 왜 이렇게 또 돌아?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네, 첫사랑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네. 뭐 제대로 진짜 제대로 사귀고 자고 첫 번째 그쵸. 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에 대한 그 남자들의 첫 번째 말고 나에게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경험에 의미 부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음. 크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냥 근데 좋기는 하죠. 그렇지. 하긴. 왜냐하면 근데 김혜리 작가는 만약에 그러니까 남편이 첫사랑이라는 게 맞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으니까 오히려 첫 번째가 무의미해지는 걸 수도 있지. 만약에 잔세처럼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여자가 이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남자들은 그런 강박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늘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이 사회에서 그냥 야생이랑 똑같단 말이야. 밖에 나오면 이 말라말라 평원에 이 동물들이 살아가듯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쌓아져 있다고 보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이지. 밖에서부터 자라면서 받는 폭력이지.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거기에 맞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장 편안한 쉴 곳이 되고 내 소유물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집이나 여자나 뭐 이런 적인데 넌 내 여자니까 막 이런 거. 여기서 내가 또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음이라고 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처음이랑 걱정이 없는 거야. 왜? 얘는 비교 대상이 없어. 아,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어린 여자를 찾는구나. 이거 봐봐. 그럴 수도 있겠다. 비교 대상이 없어. 내가 처음인 사람은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남자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건 못하건 표가 안 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안도가 있는 거지 사실은. 난 이런 생각 갑자기 든다. 그러니까 나 여자한테 첫 번째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남자들이 오해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준이 딱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연애를 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계속 그 남자와 나도 비교하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계속 변하잖아요. 아니지. 거기 강렬하게 잘해준 애로 계속 변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은 잘해주지만,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나아지지. 어떤 지점이 전체적으로 막 100%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얘보다 뭐 얘가 있어. A가 내 첫사랑인데 B 씨를 만나는데 B가 A보다 이 점은 낫지. 근데 뭐 나머지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가지고 또 사실 소설에 되고. 그거 쓴 다른 소설에 여자 주인공이 되게 오래 결혼을 못해서 있는데 결혼을 못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처음 사귄 남자보다 두 번째 사귄 남자는 키가 작고 두 번째 사귄 남자보다 세 번째 사귄 남자는 돈을 못 벌고 그래서 난 결국 결혼을 못했네. 약간 이런 그래.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갑자기 좀 이상하네 기분이. 잘못했다. 아니 그런 비교를 할 수. 그렇지 그런 식의 비교가 그쵸. 가능. 근데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헤어짐의 직접적 사유가 되거나 이렇진 않겠지만 첫사랑이 그 정도로 이렇게 굳건하게 여자도 남아 있다는 거야. 남자들은 단순해. 남자들의 자신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정말 단순해. 어딘데? 어딘데래 뭔데?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에 대한 내가 볼 때는 그런 강박 좀 생기지 않았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야. 이게 뭐 남자들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나도 이제 뭐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첫사랑 잘 넘어가죠. 지냈으면 좋겠다. 넘어가죠. 틀을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김혜애 작가는. 근데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이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의 자기와 소설을 그러니까 그 안에 소설을 쓰려면 자기만의 규칙 같은 거 혹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에게 부여한 틀 같은 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그냥 시간이 날 때는 쓴다 무조건. 무조건 쓴다. 예,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간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다 모아도 한 3시간 반, 그렇지. 4시간 그 정도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 쓰고 읽고 하려면은 앉아서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죠. 그렇지. 네, 그럼 다 오면 써야죠. 집이 지저분하겠는데?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은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가지고 아, 네 거의 뭐. 그럼 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봐주고 할 사람은 아예 없고요. 근데 제가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는 성격이지. 누가 불만이 없어. 네. 불만이 원래 없구나. 이럴 때 엄마 카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맡기고 나가는 거지. 아유. 노트북 들고.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싫다고. 음. 왜 그렇지 않아? 너도 엄마가 한번 올라오면 엄마가 냉장고 열면서 청소하는 게 고맙지만 화가 나. 이제 앉아 있어. 남자하고 되는 거죠. 여자하고 다른 지점이 또 그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엄마가 면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엄마가 내 방에 와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우리는 강하게 자랍니다. 절대 일단 소환. 집이 공세. 아니, 엄마가 다 소환해. 아들 보고 집 싶으면. 안에서는 정말 다 해주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집에서는 물 떠다주고 뭐 과일 깎아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다 벗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놓고 필요한 거 있고 막 딱 하는데 집 밖에 나가면 그냥 끝이야. 아예 그냥 가서 죽든 때리든 뭐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들이 넷이나 돼가지고 엄마가 엄마 나름의 룰이랄까. 아 진짜로 집 안에서만. 면회를 자식들 군대 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 그게 아다리가 맞아야 돼. 아다리란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뭐 그냥 시간을 조금씩 내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렇죠. 전에는 막 전에 이제 여기 육문육답 같은 거 이제 쓸 때 보면은 무슨 음악 들어요. 뭐 어떤 가수의 어떤 음악을 컨셉을 잡아서 뭐 들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아기가 잔다. 바로 노트북을 켜고 깼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생활이죠. 아 훗날에 나를 보는 거야. 너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너가 집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키우고 싶어 그냥. 꼭 그랬으면 이뻐요. 좋겠어. 김현희 작가에게 물어볼게요. 자, 앞으로 소설을 쭉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소설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 소설을 통해서 내가. 저는 그냥 이렇게 일상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겠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제가 서점에서 책을 정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쓸 수 있겠다. 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 동양에서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다른 또 특수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도 뭐 제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제가 읽은 책들에서 보지 못했던 풍경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어렵겠는가?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죠. 지인만이 알고 있는 김현희 작가의 은밀한 매력을 밝혀볼 시간입니다. 연비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은밀한 매력이라서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은밀한? 별로 은밀한 매력 없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저 인상은 저는 워낙 또 막 약간 좀
뭐 별로 이렇게 생각 깊이 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편이죠. 약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뭔가 다 제 시간에 다 맞춰서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대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약간 되게 탁탁탁 틀에 맞춰서 뭔가 처리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릿또릿하고 막 이런 사람이구나 이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으니까 아 그럼 이거 은밀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막 써봤는데 그냥 딱 보면은 뭐 되게 다정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그런가요? 첫인상이? 아니 다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정할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좀 툭툭 끊어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리고 길을 지나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 자기만의 그 집중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독특한 뭐 무늬 아니면 뭐 작은 건데 특이한 거.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사실 옆 사람은 되게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아닌데 좀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은근은근 나를 챙기고 있고 막 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간 뒤늦은 것 같지만 은근하게 뭔가가 계속 오고 있는 이거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좀 잔정. 네, 좀 그런 타입. 난 처음 뵀을 때 약간 그 구병모 작가 느낌 났어요. 구병모 작가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소설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두세 번 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딱 나서 약간 외모도 닮은 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냥 알 수 없는 신뢰감 뭐 이런 게 조금 생겼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망하는 거야. 그렇지. 다정해 보이긴 해, 찬세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연빈 씨. 네, 그냥 쭉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책도 되게 좋아해서 항상 보면은 저희가 뭐 그냥 지나가면서 친구들끼리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뭐 그거 읽었어? 나 요즘 뭐 읽는데 이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서 관심 있을 법한 거는 찾아 읽을 수 있지만 언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의 다 뭔가 은밀하게 기록해서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뭐 읽었는데 어떻더라 나중에 해서 그걸 어떻게 읽었어요? 그때 뭐 얘기해가지고 찾아봐서 읽었더니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책 읽는 건 좀 무섭다. 저는 약간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읽는 거 이렇게 빼서 딩글딩글 읽다가 뭐 약간 놓고 도서관 가서 그냥 표지가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계획적이고 뭔가 이게 어떤 의식처럼 막 맹렬하고 뭐 이렇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막 하는데 이번에 책을 뭐 샀는데 뭐 책 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책이 또 있더라고. 그 책도 또 있더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미 있는 거지. 네, 이게 뭔가 아주 완벽한 의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면은 좋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못 참는 그런 것처럼 그냥 덥석덥석 사는 거구나. 약간 그러고 나니까 처음엔 약간 무서웠는데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책을 읽네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약간 그냥 귀여운 거구나. 그냥 그냥 약간 식욕 같은 거구나. 그래서 약간 좀 그냥 귀엽게 적절한 비유다. 식욕 같은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안해지고 사람도 귀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글을 쓰는 사람이고 좀 심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퇴고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퇴고야 많이 할수록 좋죠. 확실히. 그런 편인데 되게 그래서 말을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몸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의 힘을 믿겠지만 당연히 엄청 믿으니까 당연히 말에 그렇게 꽂혀 있는 사람인데 또 동시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계를 되게 애정하고 좋아하고 더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하기보다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어떤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언니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고 말의 힘을 믿지만 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몸으로 사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 가치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 내가 글을 쓰지만 난 저도 작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다 느껴져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렇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면하고 있으면 물론 내색 안 하고 뭐 웃고 떠들지만
쓸데없는 엘리트 의식이 있네. 별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슨 뭐 글 쓰는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 쓰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목에다 그렇게 힘을 주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노가다를 많이 뛰어봤고 뭐 막내도 많이 해봤는데 참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로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거를. 우리가 글 쓰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막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폄하하는 모습들,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때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저 사람이 그쵸. 참 어떤 글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는.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어딜 가나 뭐 다 똑같죠. 다음 코너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의 취향을 파헤친다. 입니다.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김현희 작가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기 책하고 이런 네. 장소 같은 게 있는데요. 네네. 책이야 뭐 작가들은 다 좋아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고 장소는 제가 서울대공원을 좋아해요. 서울대공원에서 리프트 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나 진짜 무서워요. 서울대공원 리프트. 너무 길고 네, 막. 길어요. 진짜 나 완전 바들바들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는 너희 고소공포 찍는 거 처음 알았다고 거의 막 하얗게 질려있었거든. 네, 그 밑에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단풍 든 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기 화렵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고 동물 보는 것도 좋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강산 콘도도 좋고 연빈이가 말하는 부석사는 그 절 안에 이야기가 많죠. 뭐 떠 있는 돌도 있고 뭐 사당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제가 가본 절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은 그런 것들도 좋고 네. 그다음에 뭐 요새 관심이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캔들 워머를 샀어요. 좀 부끄럽다. 야기 캔들? 뭐지 그게? 우드윅? 우드윅. 예, 그거 사가지고 그거 하고 뭐. 애 있으니까 촛불 켜기가 힘들지. 그쵸. 사는 게.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을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 키니까 좀 좋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맞아. 네, 그리고 뭐 식물 좀 키워볼까 싶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뭐 다이옥 식물이나 리톱스 같은 거. 리톱스가 뭐예요? 그 사막에 있는 식물인데요. 그냥 돌처럼 생겼어요. 보면 그냥 조약돌처럼 딱 두 개가 있는데 걔네가 한 번씩 꽃을 피워요. 그래서 그 사이 이렇게 약간 뭐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 가운데가 좀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부분에서 꽃이 나오거든요. 작은 꽃인가 보다. 근데 그 애의 꽃이라고 보기에는 놀랄 정도 약간 제기 찰 때 하는 제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너무 소설가가 이렇게 좀 확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데 걔네가 또 뭐 변태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조약돌 같은데 걔네를 그렇게 키우는 좀 재미가 있나 봐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마리모 그런 거를 하나 들였어요. 걔네는 뭐 깊은 해저에 사는 식물인데 어디서 키운대? 그러면? 그거를 그냥 유리병 같은 데다가 수돗물을 넣어놓고 걔네를 넣어놓으면 걔네가 한 300년 있으면 야구공만해진대요. 대대손손 물려줄까? 이러면서 애도 난기념으로 300년이 지금 그렇죠. 웃긴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빵 먹는 거 좋아해서 네. 뭐 아주 빵순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네.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뭐 빵집 가서 이제 맛있는 빵 먹는 거 좋아해요. 베스트 빵집을 꼽아주셨던데요. 이성당이랑 우스블랑이랑 김영모 과자점인데요. 네. 우스블랑이 여기 홍대 상수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빵을 좀 사오려고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에헤. 잘 됐다. 분유가 굳었다. 네, 그리고 뭐 이성당은 이제 원래 군산에 있는 그렇죠. 빵집인데 이제 네. 잠실에 분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자주 가고 그다음에 김영모 과자점은 이제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거기 몽블랑 좋아하고 뭐 이성당 빵이 쌀가루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제가 빵의 궁극으로 생각하는 거는
밥하고 다르게 빵은 이렇게 한 입 탁 물었을 때 입안에 가득 차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탁 깨물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푹신한 느낌? 그런 건데 이성당이 좀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약간 생생 정보통 같은. 그러니까 그죠? 갑자기 소설 얘기보다 활기를 아까는 뭐 얘기가 두루뭉실할 때도 있었는데 먹는 얘기하니까 되게 표현이 구체적이면서 생생하게. 사람이 좋은 걸 해야 돼.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들을 쭉 한번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장정일 시인은 초판 아니면 읽지를 않고 책을 읽을 땐 항상 면장갑을 끼고 읽는다고 해요. 근데 김혜애 작가가 워낙에 책을 애정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자기만의 그 어떤 방식이랄까요? 그 남들과 다른. 저는 책을 머릿속에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책을 읽고 책을 뭐 함부로 다루진 않지만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보통 수준으로 다루고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그런 고전들 뭐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을 시간이 올까 나한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어바웃 타임 영화를 봤을 때 그 아저씨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디킨스를 읽었다. 뭐 그러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다시 읽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읽을 책은 너무 많고 맞아. 또 좋은 책은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고 집에 소장하는 이유는 다시 읽기 위해서죠. 근데 어바웃 타임은 진짜 명화예요. 분명히 제가 한번 추천한 적 있죠. 네네네. 근데 나오잖아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마 그래서 혹시 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그 최근에 본 영화 뭔지? 그거는 제가 이제 영화 보고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비긴 어게인 그 영화를 봤는데 뭐 그 영화가 원스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은 뭐 음악을 좋아하는 감독인가 보다. 뭐 원스에서는 남녀 사이가 음악으로 목소리가 서로 이렇게 녹아드는 게 저는 되게 섹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게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 음악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전 영화랑 다르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카사블랑카 얘기 나와서 카사블랑카도 생각이 좀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많아서 혹시 봤니? 비긴 어게인 연비나? 저 안 봤어요. 저 약간 일부러 안 봤어요. 진짜? 저는 극장에서 웬만하면 한국 영화를 봐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국수주의자인 것 같아. 오늘 약간 컨셉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로 한국 영화는 거의 극장에서 꼭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싸우는 편인데 여자친구는 뭐 비긴 어게인 뭐 이런 것들 보고 싶어하고 외국 영화 외화를 좀 많이 보고 싶어하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가 오붓하게 둘이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영화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예술 지능 지금 진짜 우리가 그래가지고 좀 아직 비긴 어게인은 못 봤어요. 의리가 있으신데. 근데 어바웃 타임은 극장에서 봤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 정말 소설가다 싶을 때가 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대산창작기금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아야프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제 소설이 인쇄돼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판돼서 제가 종이책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종이책으로 제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없거든요. 아직.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오면 제가 소설가라고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대산창작기금은 데뷔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중에서 데뷔한 그쵸. 사람들 중에서 주목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선정자들을 발표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얘는 누구야? 그렇죠. 그렇다고 청탁을 하자니 뭐 한 거야? 네, 그렇죠. 원래 대산을 이제 선정이 되면 뭐 잡지사든 뭐 이렇게 출판사들에서 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뭘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작품 제가 발표 청탁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또 이거 또 데뷔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애매한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랬다면 데뷔를 다시 한번 신춘문예로 제 생각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대상을 받았으니까 거꾸로
대상을 받고 신춘문예나 뭐 잡지사로 데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필에 대산 창작 기록 수혜 이렇게 찍히면 사실은 이제 그건 좀 역으로 가긴 해도 더 훨씬 더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장편을 네. 써서 장편 투고를 그렇죠, 추천하는 네, 장편 투고가 있겠네요. 잔소설은. 네. 근데 아마 이런 작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단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올까지 오래 걸리니까 청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야프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출되기가 쉽고 작품 발표 기회가 있어서 야금야금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작품을 보여주기에는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올해가 마지막이라. 아 그러네 79 올해가 마지막이군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제 장편을 감사합니다.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편을 올해 네. 이제 자, 쓰셔야 되겠네. 이제 우리 슬슬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우리 파문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이거 공식 질문은 뭐 그냥 짧게 갈게요. 네. 네,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김연희에게 시댁이란? 가족이죠. 건강하다 참. 진짜 가족입니까? 네. 뭐 시골도 뭐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되게 잘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방송을 아시는데 김연희에게 소설이란? 그냥 일상이죠 이제는. 좋다. 김연희에게 소설을 쓰게 하는 힘의 원천. 그거는 소설이고요. 소설 읽으면서 힘을 얻고 나도 좀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영빈 씨에게 하나 물을게요. 그 정영빈에게 김연이란? 어렵네. 일단 지인인데요. 지인. 어려워요. 친구일 것 같아요. 길게 되게 다른데 네. 되게 다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잘 뭔지는 모르겠는 아직 이런 관계의 친구. 안 친하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매번 약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게 자기가 싫어서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약간 캐릭터가 저는 아직 꽤 본 사이인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네, 아직 여전히 미지에 놓여 있는 지인. 그렇지 미지라고 해둘게요. 네. 김연희 작가는 제가 볼 때는 김연희 작가가 한번 뭐 신뢰를 주면 무한한 신뢰를 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김연희 작가가 이 사람은 한번 내가 믿어도 돼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김연희 작가는 좀 신뢰를 계속 갖고서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정현빈 씨부터. 네, 어떻게 뭐 낮에 놀고 있는 지인일로 불려 나와 재미있었고요. 네. 뭐 제가 지난달에도 친구 때문에 여기 그 파릇빠른의 그 콘서트에 지인으로 제가 요즘 계속 지인으로 진짜 콘서트 누구 지인으로? 했었죠? 박사랑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어디 대학로에서 콘서트 네네 콘서트를 네. 하죠. 네네네. 그렇게 나갔는데 약간 지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 재미를 지인 전문. 네 여기 지인 전문으로 지금 네. 앞으로도 다니고 지인 있구나. 활동 짭짤합니까? 지인 부탁드립니다. 전문 짭짤합니까? 네 그러고 있는 우리 김연희 작가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문학 등단하고 뭐 아야프로 발표했지만 이렇게 시인은 처음 봬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시인 인터뷰에서 시인은 신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 전혀. 괜찮다. 신의 속삭임. 네. 꺼져. 막 이런 거. 그래. 네, 너무 이런 즐거웠고요. 거. 네. 집에서 지금 저희 아들 이은호를 보고 있을 이재민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뭐 하는 거야? 전하고 싶습니다. 두 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인사. 제가 오늘 좀 저번 시간에를 반성하면서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려 했는데 제가 오늘 또 극우적인 발언들 좀 마치 개화기 시대. 오늘 왜 이랬지? 그러니까 재밌다.
파릇파릇 무닥 팟캐스트 파문이었고요. 오늘 주인공은 김연희 소설가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현진, 박찬세, 구성의 안미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